안녕하세요. 수분과 전해질의 균형을 강의하게 된 박고은이라고 합니다. 수분과 전해질에 대해 많이 알고 계신가요? 다들 한 번씩 들어보셨을 수도 있고 중고등학교 때 배웠지만 잘 기억이 안 나는 분들도 계실 거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이번 강의 주제는 수분과 전해질에 대한 정의를 먼저 알아보고 수분과 전해질의 균형 또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가 끝난 후에는 퀴즈를 풀어보는 시간도 있으니 즐기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강의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목차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체액의 정의를 알아보고 체액 내 구조를 알아보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전해질의 정의를 공부하고 전해질의 화학적 성분을 알아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체액과 전해질 균형을 알아보겠습니다. 체액과 전해질 균형에는 신장 아래의 시스템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체액이라고 하는 것은 몸 안에 있는 수분을 체액이라고 합니다. 인체를 구성하는 것은 세포 조직이 있고 세포 조직 말고 전부 다 수분으로 이루어집니다. 체중의 60%가 물로 되어 있습니다. 인체의 체액에는 세포 외액과 세포 내액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포 외액에는 혈장과 간질액이 있습니다. 혈장의 혈구들이 혈액을 구성하는 성분이 됩니다. 물로 되어 있는 것을 혈장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간질액은 간질액 세포질 사이에 있다는 뜻입니다. 세포와 혈관 사이 그 작은 틈이 있는 공간에도 체액들이 있습니다. 앞서 설명한 것과 같이 체액에는 세포 외액과 내액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세포 외액은 20%를 차지합니다. 그 세포 외액에서도 혈액은 5%를 차지하고 간질액은 15%, 마지막으로 체강액은 1%를 차지합니다. 간질액은 세포와 세포 사이를 뜻하고 세포 주변을 둘러싸여 있는 부분의 액체를 말합니다. 가장 적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체강액에는 소화액, 뇌척수액, 그리고 흉막액이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세포 내액은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포 내액은 세포 내의 화학적 반응을 위한 매개물로 기능을 하고 소화기계 내에 음식물을 가수분해합니다. 그 다음은 전해질에 대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해질은 체액에 녹아있는 염 또는 광물질 입자라고 합니다. 여기서 좀 더 설명을 드리자면 광물질이 그대로 있다고 하면 무거워서 혈관 속에 가라앉습니다. 그래서 물에 체액에 녹을 수 있는 상태 혹은 녹아져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즉, 광물이 혈액 속에 녹아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염이라고 하는 것은 무기염류를 말합니다. 여기서는 나트륨을 얘기합니다. 나트륨이 물에 녹으면 이온의 형태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야지 물속에 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트륨 같은 무기염류가 물에 녹아있는 상태를 전해질이라고 합니다. 이온의 성질을 갖는 것은 정기적인 특성을 띱니다. 이것은 양극이냐, 음극이냐로 나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전해질은 전기의 성질을 띈다는 것입니다. 이온 상태가 아니면 전기를 띠지 않습니다. 굉장히 안정된 상태로 있을 수 있는 게 안전한 상태입니다. 안전한 상태에는 전기적인 성질을 띠지 않습니다. 또한 전기를 띠는 양이온, 음이온 단위는 밀리 이퀴발란트 퍼 리터로 읽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좀 더 중요한 혈장과 간질액입니다. 먼저 혈장부터 보자면 혈장은 혈관 속에 있는 물 성분입니다. 그 다음 간질액은 조직세포 사이에 있는 것이 간질액입니다. 혈장이랑 간질액의 이온, 바로 전해질은 농도가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전해질은 덩치가 작아 혈관의 미세한 틈 사이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혈장이 나올 때 이온들도 같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온이 구성이 유사하다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단백질의 구성은 혈장이 더 높습니다. 혈장에 있는 단백질을 가장 대표하는 것은 알부민입니다. 알부민은 특정 물질이나 전해질 같은 것을 운반하는 데 많은 역할을 합니다. 몸에 필요한 물질을 운반할 때 알부민에 붙어서 알부민에 올라타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단백질 구성이 혈장 속에 알부민이 많이 있기에 단백질 구성은 간질액보다 혈장 속에 더 많이 있습니다. 이온 전해질은 덩치가 작아 잘 빠져나올 수 있지만 단백질 알부민과 같은 경우 혈관 틈 사이로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간질액에는 단백질 성분이 없고 혈액 속에는 단백질 성분이 많이 있습니다. 밖으로 빠져나올 수 있는 경우는 혈관 자체에 손상이 있을 경우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간이 확보가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알부민은 수분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습니다. 혈관 내에는 농도가 높고 혈관 밖에는 간질액에는 농도가 낮습니다. 그것은 단백질이 많이 있고 없고의 차이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전해질의 기능 중 산염기 균형 조절을 알아보겠습니다. 양이온에는 Na+라고 하는 소듐, K+라고 하는 포타시움, 칼슘 그리고 마그네슘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일 높은 소듐은 135에서 145mg/L/L이고 포타시움은 3.5에서 5.5mg/L/L, 칼슘은 4.5에서 5.5mg/L, 마지막으로 마그네슘은 1.3에서 2.1mg/L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음이온으로는 바이칼보네이트라고 중탄산염을 말합니다. 중탄산염에는 뜻은 탄산을 중화시킨 뜻으로 해석됩니다. 중탄산염의 전해질 농도는 22에서 26mg/L입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으면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어떠한 전해질이 세포 외에게 중요한지, 세포 내에게 중요한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세포 외액에서는 Na+, 즉 소듐이 가장 중요하고 세포 내액에서는 우리가 앞서 배운 포타시움이 가장 중요하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드디어 RA 시스템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RA 시스템은 레닌, 안지오텐신, 알도스테론이라는 약자에서 나온 것입니다. 안지오텐신이라는 물질에서 이 녹에는 전구체라는 뜻이 있고 아직 활성화되지 않은 물질이며 간에서 생성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안지오텐신 녹에내서 안지오텐신 1으로 갈 때 레닌이 분비되는데 레닌은 혈압이 떨어질 때 여과량이 줄어들 때 흘러나옵니다. 그 다음에 분비가 되면 엔지오텐신 1으로 바뀝니다. 레닌은
혈압을 직접 높여주는 물질이 아닌 안지오텐신 1으로만 바꿔주는 일종의 효소입니다. 그 다음에 안지오텐신 1에서 2로 바꿔주는 것을 안지오텐신 전환 효소, 즉 안지오텐신 컨버팅 엔자임이라고 ACE라고 합니다. 이거는 허파 혈관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안지오텐신 2에서만 어떤 액션을 취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 방향으로 가는데 여기 안지오텐신에서 안지오는 혈관이라는 뜻이 있고 텐신은 수축한다는 뜻입니다. 또한 신은 단백질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혈관 수축하는 역할을 하고 또 다른 하나는 부신 겉질에서 나오는 호르몬 알도스테론을 분비합니다. 결국 이 알도스테론도 혈압을 높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뒤에 알도스테론이 어떤 역할을 작용하는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지오텐신2가 활성화가 됐고 그 다음에 세동맥이 수축한다고 했고 알도스테론이 부신 겉질에서 분비가 됩니다. 그런데 알도스테론이 혈압을 올리진 않고 나트륨을 재흡수시킵니다. 그 말은 즉 세뇨간에서 혈관 쪽으로 물을 끌고 온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NA를 재흡수시킨다 했지 물을 끌고 온다는 얘기는 없지 않습니까? 하지만 NA를 재흡수시킨단 말은 물을 가지고 온다는 얘기와 동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트륨이 늘어났다는 얘기는 삼투압이 증가했다는 얘기라 물이 증가했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은 항인효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항인효 호르몬은 오줌을 나가는 것을 막는 겁니다. 물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다시 수분을 재흡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혈관을 수축시키는 기전 하나, 그 다음 NA 재흡수와 수분 재흡수는 혈액량을 늘려주는 기전입니다. 이 두 가지 기전에 의해 혈압이 상승합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혈압이 감소하는 겁니다. 혈압이 감소하면 제일 먼저 일어나는 것이 레닌이 분비됩니다. 신장에서 레닌이 분비됩니다. 그곳이 실제로 혈류량을 감지합니다. 그 다음 레닌이 분비되면 원래 있던 안지오텐신 노겐이 간에서 생성이 되고 레닌에 의해서 안지오텐신 1으로 활성화가 됩니다. 안지오텐신 1은 안지오텐신 전환효소 안지오텐신 컨버팅 엔자임 ACE에 의해 2로 바뀝니다. 참고로 안지오텐신 전환효소는 허파에서 나옵니다. 안지오텐신 2는 혈관을 수축시킵니다. 그래서 혈압이 증가합니다. 그 다음에 안지오텐신 2는 알도스테론을 분비합니다. 알도스테론은 부신 겉질에서 나옵니다. 알도스테론은 신장에서 NA를 재흡수시키고 물 또한 끌고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삼투압이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물이 증가하니까 혈액량과 혈압이 증가합니다. 결국은
레닌이 분비됨으로써 혈관이 수축하는 기전과 혈액량이 늘어나는 두 기준으로 혈압을 빠르게 올립니다. 그래서 신장에서 혈압이 떨어지는 것은 위험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드디어 모든 강의가 끝나고 이제 퀴즈만 남았습니다. 첫 번째 퀴즈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체액과 전해질에 대한 문제입니다. 세포 외액과 내액의 중요한 전해질은 무엇이며 그것들의 농도는 얼마가 될까요? 세포 외액의 중요한 전해질은 Na 플러스 소듐이 되겠고 내액의 중요한 전해질은 포타슘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안지오텐신 2는 부신 피지를 자극해 이것을 분비시키는데 이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알도스테론입니다. 지금까지 제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